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스시도쿠에서 근무하는 이제 이춘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자율로 식비를 지급하는 방향과 또 직원 식당을 얻어서 밥을 해주는 방향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것이든 좀 추가 비용이 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표상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한테 일관된 의사결정을 해줘야지 어떤 때는 뭐 밥 먹으면 잘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밥 먹으면 살찐다고 뭐라 그랬다. 그러면 아이는 꼭 먹으란 말이냐 먹지 말란 말이냐 이런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해야지 돼요. 제가 직원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고려해줘야지 돼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에 손상을 입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배가 나온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갖고 있고 배가 적어도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배 나온 걸 가지고 놀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거에 놀리면 처음에는 웃을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빈정상하게 되는 거죠. 동료 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윗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줘야지 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인정에 대한 욕구.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런 거 있죠. 왜 요즘 완전히 딴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얘기를 이렇게 막 했는데 저기 다른 얘기가 들어와 버리면 완전 황당무계한 거죠. 별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면은 칭찬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먹을 걸 주는 걸 원하면은 먹을 걸 줘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 인정의 욕구를 채워줘야지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의사결정권에 대한 욕구예요. 자기 의사결정권. 이거를 self de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중간계를 의사결정하고 싶어 하듯이 저랑 같이 일하는 중간계의 매니저도 자기 역량 내에서는 자기가 의사결정하고 싶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지 된다. 두 번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채워줘야지 된다. 세 번째, 자기 의사결정권을 인정해줘야지 된다. 그 사람의 영역에 맞춰서. 자, 그러면은 직원들이 일정한 비용을 줘서 스스로 알아서 다른 데서 먹고 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적당한 식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먹게 할 거냐. 이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자기 의사결정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먹어라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일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우선적으로 의사 결정에 대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사내 식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안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죠? 거기서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데 나가서 먹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여기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식당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막 난리를 치다가 정작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거기 안 가. 그래서 머릿수에 모자라게 항상 먹어가지고 음식이 항상 남아요. 그러면 줄여. 그러면 놀랍게도 그 줄인 것에서 더 줄여서 사람이 더 줄어. 계속 줄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내 식당의 역설입니다. 요구하지만 정작 만들어주면은 거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가 더 나아요? 그러니 돈을 주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잖아. 그 사람이 내가 그럼 한 끼에 뭐 8,000원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컵밥 사 먹을 수도 있는 거 알아서 먹는 거죠. 그럼 무슨 상관이 나?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내식당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관리상의 비용도 줄어들 수 있죠. 관리상의 비용만 있나? 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비도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제안은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라. 이게 제안이고 더 근본적인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데는 있어요. 꼭 사내식당에서만 먹어야만 되는 또 업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3교대, 4교대 들어가가지고 아주 밀도가 높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먹을 시간이 없다라든가 혹은 무슨 뭐 나가봤자 논밭밖에 없다라든가 뭐 그러면 사내식당에서 해야겠지.
그런 것에 업장에 따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